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과로사가 불러온 파업입니다. 우정노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에 이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우정노조는 24일 전국 우체국 지부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92.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정노조는 지난 11일에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고 현재 이 중노위에 조정하고 집중 교섭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조정 기간이 끝나는 내일까지 이제 교섭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을 하고 9일에는 이제 총파업 일정에 돌입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우정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은 60년 만에 첫 파업이 되는 셈입니다. 네. 우정노조의 요구 사항은요? 집배원 인력 증원하고 완전한 주거일제 시행, 이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우정노조는 한 2,000명 정도의 집배원 추가 증원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조금이나 상시 출장여비 인상 그리고 비공무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할 것 이런 것들도 요구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중한 노동 강도 때문에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 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달에 발표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6분, 연평균 2,74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인 2,052시간보다 693시간 더 일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토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점점 그렇게 배달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사실 좀 시대가 변하면서 일반 우편물은 감소하는 추세인 게 이제 분명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중한 노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 주택이 분포하는 지역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배달해야 하는 집수하고 이에 따른 배달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등기 우편이나 택배 물량은 늘고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되는데요. 예. 특히 택배의 경우에는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한 22%가 증가할 정도라고 하니까 참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는 거죠. 또 집배원 중에 아프거나 일이 생겨서 결근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에 그 사람 몫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그날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서로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런 부조리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로사 사례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충남 공주에서 30대 집배원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19일에도 충남 당진에서 40대 집배원이 뇌출혈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에만 9번째 발생한 집배원 사망 사고였는데요. 지난해에는 25명의 집배원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는데 이것도 대부분 과로와 안전사고로 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인력을 안 늘려주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요? 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지난 3년간 집배 인력을 1,700여 명 증원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지출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정사업본부의 인건비 지출은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금이나 수당을 올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노조가 요구하는 토요일 휴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서민 생활에 좀 불편이 초래될 수가 있다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회가 예산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왜 안 주죠? KBS가 보도를 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지난해 11월에 과방위 예결심사 소위에서 집배원 1,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예산은 큰 이견이 없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최종 예산안에서는 이 예산이 사라졌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본회의 직전에 예산이 다뤄진 곳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 예결위의 예산 소위 소소위였는데요. 네. 여기서 예산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사라져요? 이게 회의록이 남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이유를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난 5월 달에 우정사업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문서를 보면은 기재부와 행안부가 이 조직진단 등을 거쳐서 인력 증원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공무원 인력 증원 절차에 따라서 2020년 직제에 반영을 해서 이거 인력 증원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최종 조율이 안 됐다라고 이제 서술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는 인력 증원 예산을 우정사업본부가 처음부터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못하고 후에 증액을 추진한 거 이것이 문제였고 거기다가 국회에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서 기재부 등이 이것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한 것이 또 원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국회 정상화 이후에 추경안을 심사할 때 집배원 증원 예산 논의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이 상당할 수 있을 텐데요. 무슨 대책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그래서 빨리 교섭에 응해서 뭐 교섭의 결론을 맺어서 파업을 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기 이전까지는 준법 투쟁을 하기 때문에 준법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배달 물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피해를 뭐 입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노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철거하니 또 설치입니다. 뭘요?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꾼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과 시위 도중에 숨진 참가자 추모 등을 목적으로 47일 동안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해왔는데 예. 서울시가 오늘 오전 5시 17분쯤에 철거 집행을 선언했었습니다. 그 서울시 직원 500명, 용역 400명, 경찰 24개 중대와 소방 인력 100명 등이 투입이 돼서 천막을 철거를 했는데요. 네. 이 대한애국당 측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철거를 막았지만 철거 시작 4시간 만에 철거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치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애국당은 천막이 철거된 지 반나절 만인 낮 12시 40분쯤에 광화문 광장에 조립식 형태의 천막 3동을 다시 설치를 했는데요. 이들은 서울시의 이 행정대 집행은 폭력이고 천막 철거 과정에서 40여 명이 부상당했다라면서 뭐 사생결단, 결사항쟁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또 조원진 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뭐 살인 행위를 자행했다라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시가 철거에 나선 건 이거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7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서울시가 이를 통해서 사용 목적 등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한애국당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10일에 천막을 그냥 설치를 했다가 뒤늦게 신청서를 냈는데 이걸 서울시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 시민들 통행로에까지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통 등을 쌓아놓는 등의 점거 규모를 좀 늘리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또 서울시는 잦은 철거를 통한 광장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계고장을 3차례 보낸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대한애국당은 중앙행정심판위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을 하면서 반발했지만 이것도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철거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이른 것이죠.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철거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또 설치한 거 바로 철거합니까? 원래 철거 대상으로 지목이 됐던 천막은 지금 물리적으로 철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설치한 천막은 또 다른 불법 설치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는 철거에 투입된 행정 집행 비용하고 무단 점거 비용 등 2억 원가량을 대한애국당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설치가 반복되면 아마 이 비용도 계속 늘어나겠죠.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또 써서 이런 상황들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